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목요일이고요. 어떻게 아침에 차 한잔 하셨습니까? 요즘에 녹차를 곱게 갈아서 마시는 말차들 많이 드시는데 말차 라떼, 쿠키도 나왔어요. 맞아요. 말차 쿠키 뭐 많이들 드십니다. 근데 뭐든지 과하면 안 되잖아요. 말차도 이렇게 과하게 드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말차에 들어있는 이 카테킨 성분이요, 체내 철분 수치를 떨어뜨려서 무기력감이나 피로감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저도 말차 라떼 좋아해서 뭐 하루에 한 2잔 뭐 이렇게도 마시곤 하는데, 뭐든 과하면 좋지 않잖아요. 뭐든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죠. 오늘도 알찬 건강 정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목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닝픽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 서울 지역 모든 경찰서가 전동 킥보드와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불시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대기업과 영세기업 간 육아휴직 제도의 양극화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하는 소식인데요. 대기업은 10곳 가운데 9곳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업이 10곳 가운데 6곳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 모닝픽, 국민이 태어나서 생을 마칠 때까지 부담하는 의료비가 1인당 평균 2억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가장 집중되는 시점이 과거보다 늦춰지면서 고령기 의료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약 3년 반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인근의 칠궁 관람이 다음 달부터 제한 운영됩니다. 칠궁은 왕의 생모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후궁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인데요. 국가유산청은 2월 1일부터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자유관람을 온라인 예약제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모닝픽은 설 승차권 예매 소식인데요. 한국철도공사가 오는 15일부터 설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매 대상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 승차권이고, 교통약자 사전 예매는 15일에서 16일, 교통약자를 제외한 이용자 예매는 19일에서 21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네, 이렇게 쭉 보니까요. 저도 더 알고 싶은 소식들이 좀 눈에 띄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 모닝픽 어떤 이야기죠? 한 해 전동차하고 오토바이 사고가 얼마나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네. 제법 많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막연하다는 느낌을 저도 받는데요. 네.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킥보드 사고로 20명이 사망하고 2,000명 넘게 부상을 당했고요. 매년 한 2,000건 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상자는 훨씬 더 많은데요. 21,700명이 넘습니다. 어휴. 물론 뭐 이제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하는데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서울경찰청이 1년 동안 불시 단속 집중 계도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단속이 이루어진 결과 적발 사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엊그제 서울경찰청이 불시 단속을 한 2시간 동안 벌였다 그래요.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단속을 해서 무려 322건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개인용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과 끼어들기 등 기타 위반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안전장구 미착용 65건, 신호 위반 55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사고가 잦은 송파, 동대문, 관악, 강남 등 4개 경찰서에 단속 오토바이와 교통 기동대를 집중 배치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상시 단속도 추진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술자리 모임이 많은 게 연말 연초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상시 단속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게 이제 술 안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만연돼 있으니까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이거잖아요. 네. 이번 단속을 계기로 해서 킥보드 위험하게 타는 사람들, 또 여전히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좀 없어졌으면, 그런 짓 하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픽은요. 나이 들면서 가장 큰 걱정이 뭘까요? 건강이죠. 그렇죠. 건강하게 살고 싶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해서 생기는 의료비. 예. 이게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연구원이 기대수명 증가를 고려해서 생애 의료비를 추정했는데요.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의료비로 약 2억 4,656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비용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의료비 지출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가 눈에 띄게 좀 뒤로 이동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생애 시기별로 의료비 부담이 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71세 172만 원 정도였는데요. 2023년에는 78세 446만 원으로 시기가 늦춰지고 지출액도 2.6배나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생애 진료비는 약 2억 1,470만 원으로 1억 8,200만 원 정도인 남성보다 3,200만 원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5.8년 정도 더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의료비는 주로 어디에 써요? 아무래도 다 경험하시니까 비슷하실 것 같아요. 동네 약국하고 동네 의원에다가 가장 많이 쓰고 있었고요.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만약 30세에 암에 걸릴 경우에 사망할 때까지 암 치료비로만 평균 1억 1,000만 원가량을 더 써야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암 종류별로는 췌장암이 2억 2천만 원이 넘어서 가장 큰 비용이 들었고요. 폐암과 유방암도 1억 원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이 기대수명이 이런 1년 정도 늘어날 때마다 생애 진료비가 52%씩 폭증을 하고 있어서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압박도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노후에 꼭 필요한 거 두 가지, 건강과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도 돈도 다 잃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양경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네, 건강 리모델링 오늘 주제 힌트부터 나갑니다. 힌트 보여주세요. 오? 재채기, 코 푸는 거예요? 재채기. 지금 약간 뭐 독감이나 감기 이런 그쵸? 느낌일 것 같은데요. 감기 걸려서 괴로워하는 예전에 저를 보는 듯한 그런 사진인데 아직 모르겠어요. 독감 감기 아닌가? 요즘에 이제 그쵸. 많이 추우니까. 주변에 많이 보이는. 아직까진 모르겠어요. 과연 독감이나 감기 이야기일까요? 두 번째 힌트 이어서 보여주시죠. 전체 환자의 89%가 여성? 여성? 어? 이러면 감기나 독감이 아닌데, 잠깐만. 그렇죠? 갱년기 증상에 기침이 있나요 혹시? 아닌가? 아니면 근데 기침? 재채기와 상관없는데 뭐지? 골다공증? 아닌 것 같고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재채기와 일단 관련이 있고 전체 환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이것. 선생님, 오늘 정답이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중년 여성의 겨울 불청객, 요실금입니다. 요실금. 네, 요실금이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찔끔하고 새는 증상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통계를 살펴보면 요실금 환자의 남녀 성별비가 남성 같은 경우에 11%밖에 안 되고요. 여성이 무려 89%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년 여성분들이 특히나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요실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가장 흔한 건 우리 요도에 있는 관략근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 아까 보신 것과 같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는 상황이나 또는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복압이 올라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살짝 새는 이런 이제 복압성 요실금이 가장 흔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방광이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절박하게 이제 그 요일을 느끼면서 조금 셀 수 있는 절박 요실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 자체 수축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역시나 다 차지도 않았는데 수축력 이상 때문에 소변이 넘쳐서 새는 범람성 요실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사실 요실금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생기는 거다라는 인식이 많다 보니까 별로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소변이 보내는 건강의 적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심각한 질병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제 주변만 해도 사실 이 나이 들면서 요실금 때문에 걱정하고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요실금이 남자도 똑같이 오는 건 줄 알았는데 여성한테 많이 온다고 해서 왜 여성한테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게 남자고 여자고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가 좀 다르죠. 특히 골반 부분에 네. 여자들은 뭐 이제 산부인과 장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차이가 있는데 특히 여성에게 이 요실금이 더 남성보다 잘 생기는 이유는요. 이 방광이나 요도의 기능이 남성에 비해서 여자가 더 훨씬 더 빨리 쉽게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여성들은요, 이 요도 남성보다 요도의 길이가 짧고 이게 직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광과 요도가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 밑을 받쳐주는 이 근육이요, 골반저근이라고 하는 이 골반 근육인데요. 이게 이제 여자들이 겪는 이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폐경 등으로 인해서 이 골반저근이 좀 이렇게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조금만 이제 소변 보고 싶은, 그러니까 방광이 좀 차게 오르거나 아니면 복압이 높아지면 소변이 쉽게 빠지는 그런 요실금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11% 정도 남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성이라고 해서 아예 걸리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대부분의 이제 전립선 비대증, 나이가 드시면 대부분 많이 겪게 되는 그런 것. 또 아니면 전립선 암 수술을 받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 요도 괄약근이 약화되기도 하고요. 노화나 또 신경 문제로 인해서 또 이런 방광 조절 이상이 생기면서 남성들도 이렇게 요실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성이 주로 많이 걸리지만 남성도 예외일 수 없다. 요실금인데. 근데 여기 이랬어요. 중년 여성이 겨울 불청객 요실금 이랬단 말이죠. 네. 겨울에 이게 더 많이 생기게 됩니까? 네, 날씨가 추우니까 몸의 근육이 다 수축을 하게 되잖아요. 이 방광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수축하니까 더 요일을 많이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날씨가 추우면 이렇게 몸이 막 떨게 되는데 이때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온을 좀 높여야 되니까요. 이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고 이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면서 방광 기능을 좀 떨어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일을 좀 더 자주 느끼게 되죠. 또 날씨가 추우니까 외부 활동이 좀 줄잖아요. 그러니까 땀이나 호흡으로도 우리가 수분 배출을 좀 해줘야 되는데 땀 배출도 줄고 호흡으로 나가는 수분량도 적으니까 다 소변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많은 소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으로는 겨울에 우리 감기 걸리면 재채기 하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복압성 요실금이 겨울철에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또 요실금과 비슷한 증상을 가진 것들이 과민성 방광과 방광염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증상이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씩 다르거든요. 과민성 방광은 말 그대로 과민이 굉장히 예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이 다 차지도 않았는데도 갑자기 이렇게 소변이 마려운 우리가 이제 요일을 절박하게 느끼게 되는 그리고 그러면서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걸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고요. 요실금은 말 그대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방광염은 좀 과민성 방광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방광염이 있을 때 그 증상 중에 하나가 과민성 방광이거든요. 근데 화장실을 자주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염증이 있기 때문에 배뇨통 같이 이제 소변을 볼 때 통증 같은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과민성 방광이라는 증상 자체도 방광염으로 인했을 때는 일시적인 증상이거든요. 다만 방광염이나 과민성 방광 모두가 이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너무 오래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그 기관에 이상을 일으켜서 요실금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질환의 치료법이 다 다르니까 이상이 있다. 일단은 무조건 전문의에게 찾아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보통 어떤 사람이 요실금에 더 잘 걸려요? 그러니까 정말 슬프죠. 우리 복부 비만 있는 분들이 또 헛? 만병이 그러니까 복부 비만. 자, 복부 비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복강 내에 이렇게 압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방광하고 그 주변 장기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복부 비만이 되면 아래쪽 하복부 쪽에 이제 체중이 무게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압력. 아까 이제 골반저근이라고 하는 우리 방광과 요도를 받쳐주는 근육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무게가 더 점점 많아지니까 네. 밑으로 점점 압력을 가하면서 이 근육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광과 요도를 잘 지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요실금 소변 의지와 상관없이 새게 되는 요실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여성들의 대부분이 이
보갑이 높아지는 이제 보갑성 요실금에 이제 해당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제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복부 비만을 좀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요실금도 같이 좀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죠. 근데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라는 게 맞아요. 이게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비만이라니까 말이죠. 네. 근데 병은 알리라고 그랬는데 이 요실금 자꾸 숨겨요. 이게 창피하다고 숨기다 보면 치료 시기로 놓치게 되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실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 옆에 이제 판넬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실금 쉬쉬하면 이런 일이 자, 첫 번째입니다. 장기가 빠진다. 어머. 네? 골반 장기가 장기 빠져? 탈출증이에요? 네, 이 요실금이 그냥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지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고 하는 정말 위험한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밑 빠진다, 밑 빠지는 병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같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골반 안에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장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방광도 있고 여성분들은 자궁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할 텐데요. 이걸 받쳐주고 있는 게 골반 저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게 되니까 이런 방광이나 자궁, 직장이 아래로 쏠리고 심할 경우에는 질을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뭔가 질 밖으로 나올 것 같은 압박감이나 묵직함을 느끼게 되겠죠. 이물감 같은 불편감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위축도 생길 수 있고요. 소변에도 이상이 생기고 특히 대변을 볼 때 보갑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럴 때 더욱 더 심한 불편감을 느낄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 굉장한 불편감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요실금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도 보갑성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이런 골반장기 탈출증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보갑성 요실금이 그 안에 있는 요도의 관략근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골반저근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근육의 힘 자체가 다 약해지니까 골반에 있는 장기들이 아래로 빠져나오기도 훨씬 더 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실금 중에서도 보갑성 요실금이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기침하거나 재채기하거나 할 때 특히 새는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병원에 반드시 일찍 가셔서 이런 합병증도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와, 이거 요실금 방치하다가 이렇게 뭐 장기가 빠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막 무섭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럼 이 골반장기 탈출증은 어떻게 치료를 해요? 크게는 비수술적 치료법과 수술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정말 심하지 않고 아직은 초기다라고 하면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먼저 시도를 해보는데요. 우리 케겔 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골반 저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케겔 운동을 하고요. 여기보단 조금 더 증상이 심하다라고 하면 실리콘 의료기구 중에 하나인 패설이라고 있어요. 이 기구를 투입을 해서 아무래도 다른 그 탈출한 장기들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근데 증상이 이미 너무 심해서 이런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완전하게 이렇게 불편감을 해소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수술적인 방법을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약해져 있는 이런 지주 구조 자체를 복원하고요. 탈출하는 장기를 고정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골반 장기 탈출증 자체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라고 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바로바로 진료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요실금 이거 쉬쉬할 일이 아니다 싶은데요. 맞네요. 쉬쉬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실금 쉬쉬하면 이런 일이 두 번째는요. 신장을 못 쓴다? 신부전이에요. 예,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너무 이야기인데요. 무서워요. 자, 우리가 소변을 제때제때 이렇게 밖으로 다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게 넘쳐서 정말 소변이 넘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바로 이 범람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람성이 말 그대로 물이 범람한다고 하잖아요. 넘쳐. 하천 넘치는 넘치고 있듯이 예. 너무 끝까지 정말 이 방광이 견뎌낼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소변이 넘치다 보면 이게 이 압박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넘쳐서 이 문제가 되는 이것을 이제 범람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몸에 한번 그 기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은 또 여러 가지 몸에서 대사로 만들어진 노폐물들이 신장을 거쳐가지고 이게 걸러져서 소변으로 만지고 배출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 아까 말했던 범람성 요실금을 계속 방치를 하면 소변이 계속 역류를 하게 되면 밖으로 못 나가니까 네. 넘쳐서 신장 쪽으로 거꾸로 이제 타고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신장은 계속 그 역류되는 소변에 압박을 받게 되고요. 또 이 소변을 따라서 균들이 올라가서 신우신염, 뭐 이렇게 앓으시는 분도 가끔 있으실 텐데 이렇게 염증들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런 말씀드린 이 압박, 물리적인 압박과 그다음에 염증, 반복되는 염증이 되게 되면 신장이 조금씩 망가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투석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부전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변 참지 말라는 게 이건가 봐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범람성이라는 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넘친다는 거 그쵸. 설명을 네. 해주셨고요. 그럼 신부전의 증상은 뭐가 있습니까? 신부전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병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는데요. 그래도 신부전이 나타날 때 증상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피로감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식욕이 잘 없어져요. 아, 메스꺼움도 그래요? 좀 심해지고 식욕 부진 때문에 체력도 함께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뭐 피부가 좀 가렵다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혈뇨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말기 신부전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투석을 할 수밖에 없죠. 또 투석으로도 잘 대체가 안 되거나 하면은 결국 이제 신장을 새로 이식받아야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부전이 있을 때 결국 이제 사망하게 되는 사망 원인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심혈관 질환 또 뇌졸중과 같은 뇌질환 때문에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도 같이 잘 챙기셔야겠죠. 네, 요실금 쉬쉬하면 벌어지는 일들 일단 두 가지 살펴봤는데 전 너무 무섭거든요. 네. 세 번째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뭘까? 자, 세 번째는요. 자존감 뚝 떨어진다.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네, 안 그래도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찾아오고 내 몸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이 요실금 때문에도 좀 수치심을 느끼시기도 하고 또 네.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면 외출하는 게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꺼려지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길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산부인과 학회에서 요실금과 우울증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요실금이 전혀 없는 환자들과 한 번에서 10번 정도 발생하는 이제 초기 증상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10번 이상 발생하는 좀 중기 이상 넘어가신 분들을 비교해 봤더니 요실금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요실금 초기 증상을 겪는 분들은 2.15배 정도 우울증 발생 비율이 높다고 얘기했고요. 아하. 그리고 좀 중증 이상으로 진행되신 분들은 4.36배 이상, 4배 이상 우울증 발생 비율이 높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울증 정말 많이 생길 수 있는 갱년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근데 뭐 옛말에 병은 널리 알려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 요실금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진짜 동네방네 알리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나 혼자만 이렇게 쉬쉬하지 말고 병원을 가서 그럼요. 요실금 증상 있을 때 제때 어. 꼭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사실 요실금에 대해서 이렇게 쉬쉬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유명인도 있거든요. 다들 아실 거예요. 영화 타이타닉의 여주인공 케이트 윈슬렛입니다. 사실 그녀가 이제 출산 후에 요실금 증상이 시작됐다는 거를 언론에 그냥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밝혔거든요. 용감하다. 꽤나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출산을 겪은 여성이라면 당연히 임신 기간 동안 보갑이 올라가면서 이런 장기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실금은 정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요. 다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해도 빠른 치료가 여러분들의 불편감을 가장 줄여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병원에 찾아가셔서 치료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하. 그러면 내가 요실금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요가 세면 요실금인데, 그죠?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습관적으로 일어나 아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네네. 거니까. 예, 자가진단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행복한 아침이 자랑하는 자가진단 테스트. 요실금 역시 진단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하나씩 제가 항목을 읽어드릴 테니까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하나씩 손가락 한번 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사진에서 봤었죠. 재채기 하다가 소변이 나온 적 있다. 자, 2번 소변을 참기가 너무 힘들다. 예, 그렇죠. 3번 뛰거나 줄넘기 할 때 소변이 샌 적이 있다. 그리고 4번 크게 웃다가 소변이 나온 적이 있다. 예, 벌써 4가지 했고요. 이어서 5번째 밤에 자다 깨서 소변을 2번 이상 본다. 6번째는 소변의 힘이 약하고 잘 나오지 않는다. 자, 7번 하루에 소변을 보는 횟수가 8회 이상이다. 8회? 예. 마지막 8번째 화장실로 급히 가다가 소변이 샌 적이 있다. 3점 하시고. 자, 한번 몇 개인지 한번 쳐본 거 한번 볼까요? 저는 반 개씩 2개인데 병은 널리 알리라 그랬어요. 네. 아니 이제 밤에 자다가 네. 2회 이상 깬 적이 있다. 있다. 오. 있다. 예, 있다. 이게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있다. 있다. 그다음에
소변의 힘이 약하고 잘 나오지 않는다는데 잘 나오기는 하는데 소변의 힘이 약해지긴 약해졌어요. 약해졌다. 네. 그럼 반개방에 그래서 3개 정도. 0.5개씩 해서 한 개. 네, 한 개. 우리 예인 씨는 어때요? 아 저는 아직 그래 제가 없지, 젊은이 없지. 네 찾아보려 했는데 부럽다.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럼 병을 알릴 차례가 제가 된 건가요? 저는 일단 재채기하다 소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뛰거나 줄넘기 할 때 소변이 또 찔끔 이렇게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오. 크게 웃다가 소변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최근 들어서. 아, 이게 그래요? 나이가 이제 들어서 그런가? 정말로요?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그러게요. 아직 임신과 출산을 겪지 않으신. 네, 근데 이게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니고, 그런 적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실금이 아니실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세 개 이상으로 좀 해당된 분들은 혹시라도 요실금이실 수도 있으니까 가까운 병의원 찾아서 한번 정확한 진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가 체크를 해봤으니까 내가 좀 해당하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꼭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실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OX 퀴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장민욱 선생님 퀴즈 주세요. 자, 요실금과 관련된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자, 첫 번째, 샤워할 때 네. 소변 보면 요실금 위험이 커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O 들어주시고 아니면 아니. X요. 근데 샤워하면서 소변 보는 건 안 좋다는 거는 제가 아는데 이유를 모르겠네.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약간 최근에 느낀 건데 이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끔씩은 샤워기를 탁 틀면 샤워기 쉬 하는 소리가 갑자기 자극이 될 때가 있어요. 유도한다 이거지. 네. 그 약간 착각하면서 저 어떻게 되는 건 뭐 정답이 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정답은 정말 O가 맞아요. 그래요? 네. 샤워할 때 소변 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물소리에 따라서 배뇨 욕구가 생기는 반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블로스에게처럼 그렇죠. 그래서 손 닦을 때 소변 마려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뇨 이 반사를 좀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상 서서 소변을 보지 않잖아요. 근데 네. 이제 샤워할 때 서서 소변을 보게 되면 이 골반 저근이 내려가면서 소변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골반 저근이 약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안 가지시는 게 좋고 또 서서 소변을 볼 경우에 완전히 방광이 비어지지 않고 잔뇨감이 생긴다거나 해서 또 역류가 생기면서 방광 감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로 감염 또 과민성 방광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서서 소변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안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민현 선생님이 주시죠. 네, 요실금 OX 퀴즈 두 번째입니다. 요실금 환자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난 이거 그럴 오일 것 왠지 같아요. 올 것 같아. 이뇨 작용이 되죠. 맞아, 맞아. 아. 그렇죠. 그래서 O. 네, 제가 저희 MC분들을 너무 만만하게 봤네요. 정답은 O입니다. 아, 맞췄다. 네, 이유까지도 잘 맞춰주셨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커피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방광을 자극하고요. 카페인 자체도 교감신경을 항진하면서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하루에 커피 4잔 정도 분량의 고농도 카페인을 섭취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4년 안에 요실금이 나타날 확률이 무려 19%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카페인이 요실금의 악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커피뿐만 아니라 뭐 녹차나 홍차 같이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즐겨서 드신다면 이런 것 좀 피해 주시거나 대체 음료를 찾으시는 게 더 좋겠죠. 아, 맛있게 밥 먹고 커피 한 잔 못 참는데. 그거 진짜 맛있어. 근데 요즘 또 힘들죠. 날 추워서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몸 녹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요실금 환자라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볼까요? 세 번째는요. 제왕절개를 하면 요실금 막을 수 있다. 자,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면 X라고 들어주세요. 알겠다. 이거 확실히 O. 우리는 선배님들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출산하신 분들은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이게 좀 뭔가 질이 늘어난다 그러나 뭐 이런 것 맞아, 때문에 맞아. 요실금이 많다 그랬어요. 맞아요. 제왕절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 함정이 있어. 요실금을 막을 수 있다. 제왕절개가 어떻게 요실금을 막아요?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요실금이 저 이렇게 그냥 난 분하고 제왕절개 한 분 중에
그냥 남분이 더 많다면 몰라도 제왕절개가 어떻게 요실금을 막어? 지금 민혜연 선생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나운서는 다르다니까 뭔가. 이 정도면 아나운서 아니고 의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정답은 X예요? X예요? 그리고 또 너무 정확하게 맞춰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당황했거든요. 사실 확률을 줄일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임신 후에 이런 요실금이 잘 생기는 이유는 물론 자연분만으로 인해서 출산 과정 중에 골반에 근육이 드러나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 임신 기간 내내 복압이 증가해서 장기에 부담을 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으로 인한 복압 상승 그리고 그로 인한 골반 신경의 손상이나 근육의 손상 같은 것들은 완전히 피할 수가 없으니까 제왕절개를 해도 복압성 요실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률의 차이는 있어요. 요실금의 이 발생률에 관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를 모두 경험한 경우에는 요실금의 발생률이 85.7%로 가장 높았고요. 자연분만만 했을 경우에 62.7%, 제왕절개만 했을 경우에는 39.7% 순이었습니다. 이래서 어렸을 때 늘 지문을 꼼꼼히 읽으라고 그래. 했는데 막을 수 있다가 아니었네요. 네. 근데 진짜 갑자기 또 멋있어 보인다. 아유, 이거 이렇게 또 와. 막을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다. 네, 이렇게 해서 OX 퀴즈까지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요실금을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는 운동법은 뭐가 있을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요실금 예방 운동법 희경 씨, 혜인 씨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거 잘 배워둬야겠어요. 나는 이거 엄마를 꼭 알려드려야 될 것 맞아,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매트를 준비했는데요. 집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지요. 우리 어머니들 눕는 거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자, 누운 상태에서 네. 무릎을 조금만 세워주세요. 네. 자, 무릎 세운 상태에서 양쪽 손은 엉덩이 옆에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자, 서서히 엉덩이 들면서 쭉 일자로 만들어줄 건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쭉 엉덩이 한번 들어요? 들어보세요. 네, 엉덩이 들고요. 그때 등도 전부 다 떨어질 수 있도록 높이 들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내려볼까요? 자, 이 동작이 기본이 되는데요. 자, 일단 엉덩이를 들 때 숨을 쭉 들이마셔 주시면 좋습니다. 들이마시면서 케겔 운동 하듯이 골반 안쪽에 있는 근육에 힘을 잔뜩 줘서 소변 참을 때 우리 힘 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자, 그렇게 하면서 자, 숨 들이쉬면서 케겔 운동 한번 해볼게요. 자, 쭉 올려보시고요. 5초간 참겠습니다. 자, 계속 골반 근육에 힘을 주고 계시고 천천히 내리면서 어깨, 등 그리고 엉덩이까지 내리시면 돼요. 천천히 힘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5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천천히 별거 아닌 것 들고 같은데 왜 네, 이렇게 케겔 운동 해주시고 네, 등까지 떼려고 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서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쭉 참아주시면 복압이 증가하는 걸 케겔 운동을 통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숨 들이쉬면서 올려볼게요. 자, 케겔 운동 해주시고요. 조금만 참았다가 천천히 내려볼게요. 천천히 내려주세요. 자, 이런 동작을 한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엎드려 볼까요? 우리 네 발로 기는 자세 있잖아요. 네. 편안하게 기는 자세처럼. 신생아처럼. 자, 이 상태에서 고양이 자세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자, 고양이 자세 할 때 등을 말아 올리잖아요. 역시 숨을 들이쉬면서 쭉 말아주세요. 자, 이때도 역시 엉덩이에 힘을 주고 케겔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이쉬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들이쉬면서 골반을 앞쪽으로 빼주고 자, 천천히 다시 원위치 하면서 숨을 내쉬어주세요. 천천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자,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자, 골반을 최대한 말아서 네, 등도 말아주시고요. 케겔 운동을 꽉 조여주시면서 해주세요. 네. 자, 다시 천천히 후 내쉬면서 원위치 하겠습니다. 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고양이 자세 다시 한번 말아주세요. 들이쉬면서 골반에 힘을 많이 주고 엉덩이 쪽에도 네, 케겔 운동 네. 이거 한 10번 정도 반복하시면요. 엉덩이에 힘 주는 것만으로도 땀이 좀 나는 거 와, 경험하셨죠? 진짜 좀 약간 진땀이 네. 나요. 자, 두 번째 동작까지 마무리했으면 다시 한번 누워볼까요? 네. 자, 편안하게 누워서 역시 무릎을 조금만 세워주세요. 이럴 거면 아까 누웠을 때 다 하면 되잖아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버라이어티하게. 자, 옆에 저희가 이렇게 베개를 준비했는데요. 베개를 무릎 사이에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네. 자, 5초 동안 역시 무릎을 조여서 네, 쭉 베개를 압박해 주세요. 쿠션을 사용해도 좋고 방석도 좋습니다.
쭉 압박하면서 역시 엉덩이에 힘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자극된다. 그렇죠. 골반 안쪽의 근육이 자극이 되죠. 네. 편안하게 풀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조여볼까요? 5초 동안 쭉 조여주세요. 엉덩이에 힘을 바짝 주시고요. 케겔 운동 많이 해주세요. 와, 이거 다리가 그래도 좀 덜덜덜 편한데요? 떨려요. 자, 다시 편안하게 내려보고요. 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쭉 조여주세요. 강하게. 네, 좋습니다.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이 자세를 한 10초 정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조금만 더 버텨보고 다 편안하게 다시 풀어주세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 동작대가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이지만 요실금을 예방하고 골반 저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네. 어우, 잘 배워봤습니다. 와, 네, 네. 정말 잘 배웠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좀 따라하면 되겠고. 네. 네. 케겔 운동이 기본이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운동, 이거 말고 또 요실금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요실금을 극복하려면 아무래도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겠죠. 그중에서도 식습관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요실금에 안 좋은 거 생각해 보시면 다들 이제 마시는 거, 음료 위주로만 생각하실 네. 것 같은데 의외로 맵고 짠 음식이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운 음식 먹으면 위장관이 막 자극이 되잖아요. 속도 쓰리고. 사실 위장관이 방광이랑 굉장히 근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위장관을 자극하는 게 간접적으로 방광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실금 증상이 정말 심하다. 그러면 매운 음식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짠 음식은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짠 거 먹으면 물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분의 섭취량 자체를 늘리다 보니까 방광의 입장에서도 더 자극이 커지고 불편감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연히 마시는 것도 조심하셔야겠죠. 물 같은 것들은 사실 크게는 상관이 없는데요. 탄산류 많이 드시는 경우나 술도 주의하셔야 돼요. 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하게 방광을 자극하면서 이뇨작용을 더 촉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료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먹는 음식 중에서 직접적으로 방광에 자극을 주는 건 아니지만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뭐 다시나나 아니면 팽이버섯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배변 활동이 좀 원활해지거든요. 그러면 배변을 볼 때 복압을 덜 주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복압성 요실금을 좀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분들 특히 너무 쪼그려 앉는 자세나요. 꽉 끼는 스타킹이나 바지 같은 건 피해 주시는 게 예방에 더 도움이 되죠.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까 뭐 물은 괜찮은데 탄산은 뭐 조심하셔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물을 안 마시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화장실을 그쵸. 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요실금 있는 경우에는 물을 아예 안 마시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어우, 최대한 안 적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물을 너무 적게 먹으면 소변이 농축되기 때문에 훨씬 더 방광 자극이 심해져요. 조금만 소변이 차도 금방 요일을 느끼게 되니까 물은 충분히 한 1.5에서 2리터 정도 섭취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신 운동, 유산소 운동, 또 뭐 수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신을 사용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주실수록 요실금 예방에도 좋고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좀 주변에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숨기지 마시고 빨리 병원을 좀 찾고 주변 사람들랑 상의 좀 하시고요. 전문의의 처방을 좀 받아보세요. 증상이 좀 진행됐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겨울철에 더 두드러지는 요실금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문다정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마음 단단히 먹고 야외로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8.2도, 체감온도는 영하 11.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으며 두껍게 입어도 얼굴이 시려울 정도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 곳곳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떨어졌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차차 풀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한낮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0도 안팎으로 춥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도 영하 1도, 청주는 0도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으로는 대구가 2도, 광주가 3도에 그치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맑겠지만 여전히 공기는 건조합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주를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나 3cm 이하의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차 풀릴 텐데요. 내일 오후부터 흐려지면서 눈구름이 덮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비눈이 시작되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돼 밤이면 대부분 그칩니다. 이번 비눈은 중부지방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주말인 일요일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밀려오면서 종일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니까요. 야외보다는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최신 기업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 실내 골프 산업을 선도 중인 골프 기업 G사의 소식입니다. G사는 2009년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2014년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 골프 시뮬레이터를 기증했는데요. 고립된 환경과 혹한 속에 연구 중인 과학기지 연구대원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유지 보수 비용도 매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게임 개발사 N사의 소식입니다. N사는 2017년부터 매년 스타트업의 G스타 참가를 후원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100여 개의 스타트업이 홍보와 투자 유치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 작년 4월에는 성남시 복지관에 게임 기기를 기부하며 게임 접근성 확대에도 앞장섰습니다. 지난 연말 이웃사랑 성금으로 4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대기업 G사의 소식입니다. G사는 2005년부터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해 왔는데요. 지난 2023년에는 민간기업 최초로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100억 원을 후원하고 매년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 H사의 소식입니다. H사는 지난해 충북 진천군 미호강 일대에서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종인 미호종개치어 3,000마리를 방류했고요. 매년 미호강 일대 분기 단위 생태환경 조사에 나서는 것은 물론 환경 정화봉사, 어린이와 일반인 대상 생태교육 등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매일매일별로 진짜 기온이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오늘 또 갑자기 더 추워졌다고 하니까요.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ave next channel A.